그런 질문 많이 들어요. 학생들이 3D 공부하는데 어떤 책이 좋냐? 제일 많이 듣는 질문도 하나가 뭐냐면 컴퓨터는 뭘 사면 좋으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요. 저는 일단 컴퓨터 얘기를 하자면 컴퓨터는 게임이 되면 좋은 컴퓨터다. 이렇게 얘기 말씀드리고요. 책은 한번 제가 찾아가 한번 쳐볼까요? 네이버에다가 저는 이제 기준을 그냥 3D 맥스를 기준으로 할게요. 맥스 책. 찾아서 보시면은 뭐 판매량 순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물론 최근 나온 책이 제일 좋긴 하지만 제가 좋아했던 책 중에 뭐였냐면은 리얼리티 시리즈 중에서 건축 인테리어 하는 친구들은 이 책을 항상 권장했어요. 제가 처음 공부할 때는 이 책으로 많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절판됐어요. 예. 그러니까 좋은 책이 나오면은 절판이 많이 되는 편이고요. 이 책도 괜찮았고 그 다음에 포토샵 같은 경우에도 포토샵 리얼리티, 그래서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아마 절판됐을 겁니다. 근데 이거 이제 서점에는 없지만 뭐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있을 거예요. 아마 대학교 안에도 있을 거고요. 이 책이 좋은 점은 뭐냐면 일단 그 포토샵을 이용해서 건축 인테리어를 어떻게 리터칭 할 거냐 라는 얘기가 쭉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좋아요. 그 다음에 실무에서도 많이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3D 맥스 리얼리티 같은 경우에도 3D 맥스 리얼리티인데 버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했던 건 뭐냐면 이 책이었어요. 뭐 김초석 작가가 누군지는 저도 잘 몰라요. 예, 근데 이 책이 좋은 점은 뭐였냐면 일단 목차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막 예제가 하나 있다가 보면은 자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뭐 비서실 만들겠다. 그럼 일단 모델링 하고 끝나면 이제 뭐를 하냐? 자 매핑, 그 다음에 렌더링, 그 다음에 리터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D 그래픽 과정을 잘 설명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해서 이제 모델링 하겠다면 모델링 만들고 난 다음에 매핑, 라이팅, 렌더링, 리터칭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책이 제일 좋았어요. 지금 나오는 책들은 이제 예제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기초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많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뭐가 있냐면 제 책이 하나 있어요. 예. 이건 뭐 다음에 한번 더 얘기하겠는데 제가 일단 강의하면서 10년 동안 했던 것들을 다시 정리해서 만든 책인데, 이 책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뭐 모델링에 대한 얘기 쭉 하고 그 다음에 매핑, 라이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렌더링, 리터칭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생각하는 3D 맥스의 기초를 다 정리했어요. 근데 정리를 하다 보니까 별점도 괜찮네요, 그쵸? 예. 정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책이 두꺼워요. 그래서 총 777페이지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다 보면 한 800페이지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받는 순간 무슨 사전인 줄 알아요. 예. 근데 이 정도의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지 저는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찾아서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한테는 저는 이걸 제 책을 가지고 일단 기본 예제, 모델링, 매핑, 라이팅, 렌더링, 리터칭에 대한 얘기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이트를 하나 알려줘요. 이 3D 토탈스라는 사이트 있는데 여기에 가보시면은 튜토리얼 가보시고 3D 가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포토샵, 맥스 뭐 보시면 이렇게 모델링, 텍스처, 렌더링, 그 다음에 마야, 뭐 리깅, 멘탈레이, V레이 이런 예제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3D 맥스만 해도 예제가 987개나 돼요. 해외 사이트를 가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사이트를 가시면은요 자기가 뭘 했는지 전혀 안 얘기해요. 근데 해외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자기가 모델링을 어떤 레퍼런스를 통해서 참고 이미지를 통해서 이렇게 모델링을 했고, 매핑을 어떻게 했고, 라이팅을 어떻게 했고, 라이팅 세팅도 다 알려주고요. 자기가 했던 모든 세팅을 다 알려줘요. 그래서 3D 토탈스 여기 가셔서 뭐 내가 원하는 이미지가 하나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 가서 눌러보시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모델링하고 어떻게 매핑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알려드리는 거는 이제 에버모션인데,
요거는 이제 거의 뭐 게임이나 건축 인테리어도 있고 다 있는데, 에버모션이라는 사이트를 가보시면 여기는 건축 인테리어 쪽에 강력해요. 그래서 튜토리얼 가보시면 또 튜토리얼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건축하는 학생들 혹은 인테리어 하는 학생들, 익스테리어 하는 학생들이 여기 가서 공부하시면 공부할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3D 맥스, 포토샵, 뭐 G브러쉬, 블렌더,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예제들이 항상 다 올라오니까 이제 실시간으로. 그래서 이걸 공부하시면 좋고, 그래서 저는 일단 제 책을 뭐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기초가 잘 돼 있는 책을 하나 잡아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해외 튜토리얼을 가면서 지금 흘러가는 트렌드나 혹은 지금 나와 있는 예제들 중에 뭐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저렇게 하려면 어떤 세팅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해외 사이트를 좀 찾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스케치팹이라는 사이트를 가서 보라고 해요. 이 스케치팹의 좋은 점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뭐 이런 모델링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얘를 딱 눌러보시면 돼요. 눌러보시면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올려놓은 사이트인데, 자, 이런 게 있다 라고 하시면 여기 인스펙터를 딱 눌러서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와이어 프레임 딱 눌러보시면은 얘가 어떤 와이어로 어떻게 모델링 했는지를 다 알려주고, 오퍼시티 맵을 어떻게 썼으며,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했고 렌더링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작업하는 친구들한테는 저는 항상 수업할 때 듀얼 모니터를 쓰라고 해요. 한쪽에는 이런 거 띄워놓고 한쪽에는 따라하는 연습. 뭐 이게 싫다 그러면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요새는 영상하는 친구들도 3D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빨리 로딩이 됐으면 참 좋겠네요. 뭐 이런 게 있다. 근데 인스펙터 불러서 보시면은 와이어 프레임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어떻게 돼 있고, 매핑이 어떻게 돼 있으며,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리깅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나와요. 노멀 맵을 어떻게 썼으며, 베이스 컬러는 이 정도까지 색깔 칠했고, 리터칭까지 해서 파이널 렌더링 이쪽에 다 라이팅까지 끝난 거죠, 이건. 그쵸? 그 다음에 찾으실 때는 이렇게 사각형에 있는 쿼드 베이스 폴리건을 좀 찾아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삼각형, 메쉬로 되어 있는 형태는 다시 모델링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봤을 때 이런 거 괜찮다 봤더니만 난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 눌러서 하나를 정하신 다음에 따라하는 연습을 하세요. 잘한 사람들이 모델링을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따라해 봐야지 나만의 어떤 노하우가 좀 생깁니다. 이건 쿼드 베이스 사각형일까요, 삼각형일까요? 되게 궁금한데,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제 인스펙터 눌러보시고 여기서 와이어 프레임 눌러보시면 와이어 프레임,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는 다시 따라하기 힘들죠, 그쵸? 이거는 이제 게임 엔진에 올라갔을 땐 다 메쉬로 나눠져요. 하이 폴리건이고 이렇게 돼 있고, 어쩔 때는 여기가 너무 메쉬가 많을 때가 있어요. 그 메쉬 많을 때는 모델링한 게 아니라 스캔한 데이터도 있어요. 그래서 잘 찾아서 좀 쉬우면서도 재밌는 것들을 좀 찾아서 따라하는 연습. 그래서 저는 일단은 책은 추천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어떤 책이든 좋으니 좀 찾아서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고요. 근데 책을 공부할 때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책은 일단 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이상한 얘기죠? 만약에 내가 오늘 컵을 배웠어요. 그러면 컵에 관련된 3D 맥스나 뭐 마야든 어디든 컵에 관련된 걸 쭉 찾아서 한번 따라해서 이해가 된 상태에서 해외 튜토리얼 다니면서 또 따라해 보시고, 요 정도 어느 됐으면 그 다음에 남의 작품들도 한번 따라해 보는 연습, 뭐 이렇게 남의 작품들도 따라하는 연습을 하시면은, 그렇게 해서 한 3, 4개월 쭉 열심히 하시면은 실력이 확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남의 작품 또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한 번에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건 로우 폴리건인데 이런 식으로 따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3D가 되게 재밌어질 거예요. 네. 책은 두꺼운 거 말고 좀 내가 봤을 때 이해될 수 있는 거, 근데 기초와 기본이 잘 돼 있는 책을 일단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해외 튜토리얼을 통해서 내 실력을 쌓고, 그 다음에 남의 작품들을 좀 따라해서 모작하는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에는 우리가 뭘 배웠냐면 퓨전을 배웠는데, 오늘은 퓨전의 모델링 중에서 다른 거 하나 더 배우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퓨전 360이에요. 그쵸? 그 중에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 모델링을 배울 거다. 모델링.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퓨전에서는 모델링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쵸? 뭐가 있다고 했어요? 자, 3D CAD 형태의 모델링이 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했어요? 솔리드 모델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솔리드. 자, 이 솔리드 모델링 중에서 여러분이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피처 모델링만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피처 형상 모델링. 그러니까 형상을 만드는 방법인데 크게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둘, 셋, 넷. 네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쵸? 뭐가 있냐면 쭉 뽑아내겠다라고 하는 익스트루드. 회전을 하겠다고 하는 리볼브. 그 다음에 단면과 단면을 이용하는 로프트. 그 다음에 선을 따라가는 스윕. 이렇게 있어요. 피처 형상 모델링 중에서 익스트루드라고 해서 쭉 뽑아내는 방법, 그 다음에 회전해서 만드는 거 리볼브, 그 다음에 단면을 이용한 로프트, 그 다음에 선을 쫓아가는 스윕. 이것만 알고 있으면 솔리드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뭐 할 거냐면 넘스라고 하는 모델링을 할 거예요. 넘스가 언제 배웠냐면 우리가 3D 맥스 할 때 가르쳤어요. 3D 맥스. 기억나시나요? 3D 맥스? 3D 맥스는 무슨 모델링이라고 하냐면 대부분이 폴리건 모델링이라고 했어요. 폴리건 혹은 폴리거널 모델링. 그래서 폴리거널 모델링인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면을 만들고 로우 폴리건을 만들고 난 다음에 폴리건 수를 적게 만든 다음에 폴리건 수를 하이로 올리는 방법이었어요. 적은 폴리건을 갖다가 폴리건 수를 많이 하면 어떻게 하냐? 얘가 부드럽게 보여주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넘스 모델링을 했는데 넘스. 그래서 면을 나누는 방법을 갖다 뭐라 하냐면 서브 디비전스라고 하는 방법으로 면을 나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면이 한번 쪼개지면은 4개가 되고 4개의 면이 한번 쪼개지면 16조각이 되고 또 한번 쪼개지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면을 4배수씩 확 키워요. 그래서 면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하냐? 얘가 부드럽게 보이는 거야. 이게 바로 넘스 모델링인데 이 넘스 모델링 어디에도 있다? 퓨전 360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델링 크게 3D CAD 모델링과 넘스 모델링 이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우리가 퓨전을 쓰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고 혹은 책이라던가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데 봤을 때 아 저건 어떤 모델링구나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넘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뭐 넘스 모델링 혹은 서브 디비전 혹은 얘를 줄여서 섭디 모델링 혹은 하이 폴리건 이런 얘기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면의 수를 확 늘려서 부드럽게 보여준다 라는 개념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옛날에 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맥스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맥스를 가지고 자 맥스를 가지고 제가 박스를 하나 만든다고 했어요. 박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항상 뭔가를 만들었으면 어디서 하느냐 좋으냐 원점에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0,0,0에 놓고 0,0,0에 놓고 그 다음에 모디파이 가셔서 얘는 뭐 100짜리 세금부터는 333이라고 합시다. 자 해서 보시면 이런 게 있다. 얘가 폴리곤으로 모델링을 바꿀 거고 자 얘를 하나 Shift 눌러서 하나 복사를 할게요. 자 요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엣지라는 게 뭐냐면 선이에요. 선. 자 엣지를 이용해서 얘를 잡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얘 잡고 그 다음에 스케일 이용해서 얘를 갖다 이런 식으로 벌릴게요. 이런 식으로
스케일인데 중앙축으로 잡고 얘를 이렇게 늘릴게요. 갑자기 안 돼서 당황했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 있는 박스와 오른쪽에 있는 박스는 그냥 봤을 땐 똑같은 사각형이에요. 근데 하나는 어때요? 얘는 세그먼트 면이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고,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어딨니 마우스? 마우스야. 오케이. 얘는 어떻게 나왔어요? 얘는 끝으로 나눠져 있죠? 면의 수를 크게 증가시키겠다. 그게 뭐냐면 넘스 모델링인데, 우리가 쓰는 게 뭐냐면 터보 스무스라는 걸 씁니다. 터보 스무스. 그래서 3 정도 주는 거죠. 아이소라인 디스플레이 주시면 돼요. 아, 이렇게 생겼고, 얘는 터보 스무스를 주면 어떻게 돼요? 3 정도 주면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거 차이는 뭐냐면, 자, 얘가 없을 때 보면은 면이 많아져요. 많아진다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숫자 7번 눌러보면 지금 폴리곤 카운트, 자, 얘도 잠깐 이걸 끌게요. 지금 보시면은 면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얘가, 자, 터보 스무스를 주고 1을 주게 되면 4배가 늘어나고, 2를 주게 되면 또 4배가 늘어나고, 또 3을 주면 또 4배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쫙 늘어나네요. 얘도 똑같이 4배씩 늘어난 거야. 그럼 면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얘는 실제로 이렇게 많은 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면이 있는데 그냥 기준선만 보여주는 거죠. 얘도 면이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정신이 없으니까 기준선만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일단 얘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여기 절반과 여기 절반과 여기 절반으로 얘는 이렇게 R값을 돌릴 거고요. 그래서 얘가 면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이렇게 둥그러질 거고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수직 수평은 면이 많아지더라도 그냥 평평해요. 근데 여기 끝으로 얘가 돌기 때문에 여기 R값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보자면,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자, 퓨전 360인데 지금 우리가 배운 게 있는 게 퓨전 360인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건 뭐냐면 넘스 모델링이다. 얘는 서브 디비전이라는 방법으로 면을 나눈다. 그래서 하나의 면이 쪼개지면은 4개의 면이 되고, 4개의 면이 또 쪼개지면 어떻게 되냐? 얘가 16조각이 나고요. 얘가 또 한 번 쪼개지면 어떻게 되냐? 한 번 또 쪼개지면 이런 식으로 4배씩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왼쪽과 오른쪽이 틀린 건 뭐였냐면, 엣지 끝에 모서리를 좀 봐야 돼요. 아까 모서리는 왼쪽은 어땠냐면 얘가 컸어요. 그 다음에 얘는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면이 막 나눠지면서 어떻게 되냐, 얘는 여기 절반과 여기 절반으로 이렇게 돌 거예요. 이렇게. 얘는 어떻게 되냐, 여기 절반과 여기 절반으로 얘가 이렇게 돌죠. 그래서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로우 폴리곤 상태에서 면이 많아졌을 때 얘가 어떻게 될 건지를 미리 예측을 하셔야지, 아, 하이 폴리곤이 됐을 때, 면의 수가 많아질 때 모델링이 어떻게 됐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자, 퓨전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요거는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쵸? 익스트루드, 리볼브, 스윕, 로프트 배웠고, 요번에 뭐냐면 요거예요. 크레이트 폼이라는 거예요. 크레이트 폼. 자, 크레이트 폼을 이용해서 얘를 하나 넣어볼게요. 자, 바닥에다가 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놨다고 합시다. 봤더니만 이거 어떻게 생겼냐, 이거 좀 애매하다. 뭐 이게 폴리곤 카운트를, 자, 얘를 다 333으로 합시다. 3. 얘를 3개, 여기를 3개 놨어요. 자, 이렇게 넣었는데, 얘 보시면 유틸리티에서 디스플레이 모드가 있는데, 지금 뭐냐면 터보 스무드 준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로우 폴리곤 상태가 나오죠. 자, 로우 폴리곤 상태에서 얘를 보면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여기 이 엣지를 갖다가 얘를 갖다가 이쪽으로 끝으로 왔다. 그 다음에 여기 엣지를 갖다가 내가 여기 끝으로 갔다. 그 다음에 얘 끝으로 얘를 갔다. 얘를 끝으로 갔다. 요 끝으로 갔다.
이렇게 끝으로 갔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면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이렇게 돌겠죠? 여기 이렇게 돌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다시 디스플레이 모드를 갖다가 뭘로 바꾸느냐? 터보 스무스 상태로 바꿔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죠? 처음 상태는 어떤 거냐면 처음은 이렇게 생긴 자, 처음 상태는 여기서 크레이트에서 여기 바닥면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생겼어요. 그쵸? 둥글둥글하게 생기던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된 거죠. 얘는 디스플레이 모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디스플레이 모드 얘는 어떻게 돼요? 면이 이렇게 크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돌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모드 얘는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끝에 도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맥스하고 똑같아요. 얘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돌 건지 미리 예측하고 이거 준 거고 여기서 얘를 미리 준 거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드는 뭐냐면 여기 폴리 상태인데 여기 리서프 온오프를 주시면 어떻게 되냐 얘가 이렇게 되면서 잡았을 때 내가 요걸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 뭐 무브를 이용해서 얘를 움직이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3D Max 폴리곤 모델링 이해한 친구들은 이걸 하는데 그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그때 3D Max 넘스 모델링을 유튜브에다가 만들어서 올렸어요. 거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컷 만들기 예제가 있어요. 똑같아요. 오늘도 컷 만들기 예제로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없애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컵을 만들 건데 크레이트로 만들 거다. 근데 컵은 어떻게 생겼냐면 실린더죠. 그래서 여기다가 원점을 중심으로 대충 여기 막 치수 나오는데 치수는 중요치 않아요. 왜냐면 넘스 이 폴리곤 모델링은 정확한 치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비례와 그 균형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다른 건 안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게 얘가 뭐가 되냐면 식각형이어야 돼요. 얘가 맥각형이 되면 식각형이 돼야 됩니다. 식각형. 그러고 난 다음에 얘를 딱 보시면 어떻게 되냐. 자, 로우 폴리곤 상태. 이 식각형을 되는 이유는 뭐냐면 프론트를 봤을 때 어떻게 여기가 딱 수직 수평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뭘 만들 거냐? 나중에 컵 손잡이를 만들 거야. 그래서 얘는 식각형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얘가 크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얘를 잡아서 전체 잡아서 얘를 갖다가 늘려보자. 이렇게 늘려보자. 컵이 생각하는데 이 정도면 되겠다, 저 정도면 되겠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느낌으로 찾으시면 돼요. 이 정도의 난 컵으로 시작할래요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프론트를 가져. 여기가 손잡이가 되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를 쥐어버려요. 그럼 뻥 뚫리죠. 자, 뚫리면은 테두리인데 그때는 맥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보도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얘를 더블 클릭하면 잡혀요. 자, 잡은 다음에 모디파이에서 얘를 주시는데 얘를 자, 여기서 엣지를 잡죠. 엣지를 잡아서 더블 클릭 잡은 다음에 Alt 누르고 무브를 하시면 어떻게 되면 얘가 새로운 면이 하나 생겨요. 이렇게 폴리곤 모델링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라이트 뷰에서 가서 뭘 하냐면 자, 모디파이 가셔서 얘를 어떻게 해요? Alt 눌러서 새로운 면을 또 뽑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게 로테이션이에요. 로테이션.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스케일.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무브예요. 이런 식으로 자 해서 Alt 누르고 무브로 뽑고 로테이션으로 돌리고 얘를 로테이션으로 돌리고 얘를 무브로 돌리고 로테이션을 돌리고 얘를 무브로 돌리고 스케일을 할 필요 없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오케이 여기쯤 됐다. 그러면 얘를 또 Alt 눌러서 뽑아내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여기를 좀 가고 오케이 이렇게 하겠다. 자, 봤더니만 세그먼트가 좀 적네. 뭐 세그먼트를 또 늘리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얘를 더블 클릭해요. 잡혔죠? 세그먼트 늘리는 방법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은 인서트 엣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세그먼트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위로 올려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요 정도면 되겠다. 오케이. 여기 한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서 오케이. 이러시면 되고요. 그럼 세그먼트 나눠졌죠? 그 다음에 자, 에리트 리세트 인폼에서 바닥이 너무 작다. 그럼 바닥 잡아서 얘를 좀 내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손잡이가 이렇게 들어오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얘는 요쯤에서 딱. 자, 이런 식으로 손잡이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손잡이를. 자, 이렇게 해서 손잡이를 만들어 갔어요.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이면 오비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를 잡아서, 자, 얘를 하나 잡아서 얘를 지워버리면 뻥 뚫리죠? 뚫린 면과 뚫린 면을 이어주는 게 뭐냐면 브릿지라는 게 있어요. 브릿지. 여기도 브릿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명령들은 3D Max에 있는 명령이랑 거의 유사해요. 3D Max를 잘하는 친구들은 퓨전은 금방 합니다. 자, 브릿지인데 첫 번째 브릿지 어디냐? 여기다. 네, 두 번째 브릿지 어디냐? 여기다. 얘를 연결해달라. 그럼 새로운 세그먼트가 나눠지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이제 얘를 더블 클릭했어요. 근데 얘는 서페이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뻥 뚫렸어요. 뚫린 면의 테두리를 닫겠다. 뭐가 있냐면 캡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얘는 필 홀이라는 게 있어요. 구멍을 닫아주라. 필 홀.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일단 저는 이렇게 그냥 아무 없는 상태를 제일 좋아합니다. 얘도 닫아주고 밑에도 어떻게 해요? 뻥 뚫렸으니까 얘를 더블 클릭해서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를 닫아주는 거예요. 필 홀.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컵의 어떤 형태가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안쪽에다가 이제 안쪽으로 인셋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 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얘를 더블 클릭해서 잡아요. 짠짠짠짠. 자, 모디파이 이용해서 얘를 더블 클릭해서 잡습니다. 아니면 폴리곤 얘를 잡아요. 잡은 다음에 여기다가 안쪽으로 인셋 주겠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면 얘가 힘드네요. 짠짠짠. 얘를 일단 이렇게 잡아서 뭐 챔버도 있고 한데 이거 말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인서트 하면은, 얘네 얘를 잡아서 지웁시다. 지워버리고 얘 잡아서 모디파이 이용해서 잡아서 Shift, Alt 누르고 얘를 하나 뽑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하냐? 자, 여기서 스케일로 얘를 줄이고 그 다음에 얘를 내리는데 얘가 정확히 맞아야 되잖아요. 그쵸? 맞추는 건 어떻게 하느냐? 자, 레프트 휠 봤을 때 얘가 좀 틀리잖아요. 그쵸? 그때는 당황하지 말고 버텍스 잡아서 옛날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 스케일을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맞추다 보면 딱 맞아요.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컵의 두께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얘가 너무 크다, 작다 라는 어떻게 하느냐, 얘를 갖다가 스케일로 얘를 키우던가 이게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컵의 두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느냐, 또 모디파이 눌러서 얘를 갖다 어떻게 하면 돼요? 자, Alt 눌러서 얘를 쭉 내리면 어떻게 해요? 면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어디까지 갈 거다? 라고 판단한 다음에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할겠다. 이렇게 면이 만들어질 거고, 아까 뚜껑 닫는 게 뭐였어요? 뚜껑 닫는 거 딱 필홀 이렇게 만들면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면이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갔죠? 그러면 얘가 면에 많아지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절반과 여기 절반 이렇게 돌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얘가 되게 날카로워질 수가 있어요. 한번 돌려볼까요? 자, 여기서 넘스 모델링 하겠다 면 어떻게 이렇게 확 돌아버리죠? 이게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세그먼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 얘를 딱 잡아서 세그먼트 새로 주는 게 여기 인서트 세그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여기다 이렇게 주겠다. 이렇게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기 절반과 여기 절반은 얘가 이렇게 돌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죠. 틀리죠? 돌아가는 게 느낌이? 그래서 밑에도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요? 얘를 잡아서 자, 인서트 엣지 이용해서 얘를 갖다가 아래로 내려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또 잡아서 인서트 엣지 이용해서 얘가 여기는 이제 필요 없겠구나. 캔슬. 그 다음에 여기 잡아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하냐? 얘가 이런 식으로 돌 거예요. 볼까요 한번? 그러면은 얘가 아까 전에는 확 돌았는데 지금 어때요? 얘가 적당히 돌죠. 만약에 여기가 엣지가 좀 살아있으면 좋겠어. 그러면 똑같아요. 얘 잡아서 인서트 엣지 이용해서 얘를 어떻게 하냐? 바깥쪽으로 빼면 이렇게 되면 세그먼트가 여기서 이렇게 돌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해요? 얘가 좀 날카로워지죠? 좀 더 날카롭게 해볼까요?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인서트 엣지 이용해서 얘를 요 정도 절반. 그러면 얘가 좀 더 날카로워질 거고요. 좀 더 날카로워지죠? 여기가 너무 돌았어요. 여기 너무 돌았어요. 그런 것도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 얘를 잡아서 인서트 엣지 이용하신데 얘를 바깥쪽으로 밀어버리면 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와 여기가 이렇게 돌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여기 절반과 여기 절반을 얘가 이렇게 돌 거예요. 그러면 봤을 때 얘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얘는 이제 지우는 거. 지우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딜리트 누르시면 얘가 또 지워지고요. 다시 얘를 또 지워볼까요? 여기를 지워봅시다. 얘를 지워봅시다. 얘를 지워버리면 어떻게 해요? 딜리트하면 얘가 또 둥글둥글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여기 봤더니면 손잡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를 잡아서 인서트 엣지 이용해서 얘를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주면은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 절반과 여기 절반 이렇게 돌겠다라는 거 판단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돌죠. 여기가 좀 날카로워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인서트 엣지 이용해서 얘를 요 정도에서 이렇게 여기 날카로워야 되면 여기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럼 이렇게 탁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폴리곤 모델링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컷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세그먼트를 나누는데 이거는 맥스 방법하고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래서 맥스에서 내가 세그먼트를 나누겠다. 자, 여기서 나누겠다. 요거 말고 요걸 합시다. 요걸 한번 해볼게요. 요거만 보겠다. Alt Q. 그래서 Alt Q. 얘만 보겠다. 얘 하는데 이걸 보면서 모델링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좀 더 날카롭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얘를 좀 더 날카롭게 되면 얘를 잡아서 자, 여기 잡아서 링 합시다. 링 해놓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커넥트 라고 해서 얘를 나눠요. 나누는데 얘를 이렇게 나누겠다. 여기 한번 또 나누면 어떻게 돼요? 얘가 여기 나누겠다.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잡아서 링 커넥트 이렇게 나누면 자, 얘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 거예요. 얘도 한번 링 커넥트.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얘가 이렇게 다 돌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터보 스무드 주면 어떻게 해요? 되게 날카로워졌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전에는 조금 더 부드러웠어요. 여기가 언두가 여기까지네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점점 조금씩 날카로워지기 시작하죠. 여기다 또 나누고 또 나누면 또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퓨전에서의 이 스컬프 폼 모델링을 하는데 이거는 넘스 모델링하고 똑같으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퓨전에서의 넘스 모델링은 폴리곤 모델링이랑 똑같아요. 얘는 폴리곤 모델링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폴리곤 모델링의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뭐 3D Max도 있고 뭐 마야도 있고
등등등등 되게 많아요. 폴리곤 모델링은. 그러면 퓨전 360 책을 사보시면 예제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일단 퓨전 360의 기초책을 이용해서 내가 퓨전이 뭐구나, 모델링 방법이 뭐구나를 이해했으면은 넘스 모델링에 관심 있다. 그러면 폴리곤 모델링에 있는 예제를, 이런 3D Max나 마야에 있는 예제를 가지고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서브 디비전이 뭐고 면에 어떻게 나눠주고 얘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가겠구나 이걸 판단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의 또 단점은 좀 뭐냐면, 자, 얘를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피니시 폼 하게 되면은 얘는 히스토리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차륵이에요. 차륵. 조물락조물락기 때문에 히스토리가 없어요. 그 전에 3D CAD는 여기 밑에 히스토리가 있으니까 뭐가 바뀌면 뭐가 바뀌고 계속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돼요. 그냥 이거를 이 세그먼트를 보면서 에디트 이용해서 얘를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가 좀 더 날카로워야겠어. 그러면 여기 얘를 잡아서 세그먼트를 나눠줘서 얘를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얘가 어떻게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얘기냐면 로우 폴리건 상태에서 이거를 보고 이해를 하고 하이 폴리건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건지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지만 이 폼 모델링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넘스 모델링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퓨전 책이 별로 없어요. 저도 많이 보고 있지만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딱 넘스 모델링 하겠다 그러면 폴리곤 모델링 책들, 맥스나 마야 책도 엄청 많잖아요. 그런 예제를 한번 따라해 보시고, 그 다음에 3D CAD를 공부하겠다 보면은 이거 뭐 많은 책들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 뭐가 있죠? 뭐 솔리드웍스 책도 있고, 솔리드웍스 미안합니다. 짠. 솔리드웍스 책도 있고, 뭐 인벤터 책도 있고 등등등등 되게 많아요. 그래서 3D CAD 하겠다 그러면은 퓨전 책에 있는 3D CAD 이해하시고 나머지 솔리드웍스나 인벤터 이런 책들 보시면서 따라하시고, 넘스 모델링 이해하겠다 하면 폴리곤 모델링이 대표적인 3D Max와 마야 같은 거 이용해서 한번 따라하시면은 예제가 풍성해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따라하다 보면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모델링의 개념을 이해하시면은 퓨전 360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프로그램이 다가설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것들을 관심 가져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응원할게요. 그 다음에 잘 모르는 거 있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나 밑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